임대인이 계약하면서 5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비 3,200만원이나 지원해줬는데 임차인이 5개월 렌트프리 끝나고 한 달 지나자마자 임대료의 30%만 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모든 지식 건물주 타이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당황스러운 사례를 댓글로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임대업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상가 5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비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한 달 월세 내놓고 이제 어렵다고 월세를 30%만 내겠다고 합니다. 월세 180만원 받아서 이자 80만원에 원금 80만원씩 내는데 5개월간 제 급여로 메꾸고 드디어 월세를 받았는데 30% 깎아달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나야 인테리어 지원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연의 임대인은 신축 건물을 분양받으셨고 임차 보증금은 1,200만원으로 약 6개월 임대료 수준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하면서 5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비 3,200만원이나 지원해줬는데 임차인이 5개월 렌트프리 끝나고 한 달 지나자마자 임대료의 30%만 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쉬운 대답은 임대료 할인 안 해준다 이거겠죠? 그런데 임대차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사연의 임대인분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인테리어 비용을 3,200만원이나 지원했는데 보증금은 그것보다 한참 작은 1,200만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가 생기기 아주 쉬운 조건입니다. 신축 분양과 관련된 문제점들이겠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테니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테리어 비용 3,200만원 그리고 너무나 작은 보증금 이 두 가지가 문제죠. 임대인이 인테리어 지원금을 선투입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임대료의 6개월분인 1,2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 임차인의 무리한 임대료 삭감 요구를 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임차인이 배째라고 하면서 나는 계약대로 임대료 못 내겠으니 장사 접겠다, 폐업하겠다, 임대료 청구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배째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선투입한 인테리어 지원금 때문에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가 꺼려집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때문에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실행하는데 제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임차인이 그냥 코로나로 현금 흐름이 힘들어서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임대인의 불리한 입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임차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쪽이든 제가 임대인이라면 취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거나 계약 위반 등 법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합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코로나 등 폐업을 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여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코로나 시점에서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5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하든 안 하든 폐업을 했든 안 했든 임대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어서 인테리어 지원금 회수나 원상복구 비용이 걱정되어 계약 해지도 못하고 끌려다녀야 되는지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걱정과 다르게 여전히 칼자루는 임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면서 달래고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같은 상황 속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삭감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계약대로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미납 시 부족분은 모두 미납 처리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서 강제 집행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다행히도 임대인이 인테리어 지원금 3,200만원은 2년 내에 계약 해지 시 상환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고 임차인 측에서 인보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채 인테리어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약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를 통해서 인테리어 지원금을 회수해도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직영하는 본사, 법인인 경우 법인이 파산 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계약 해지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이미 해당 법인의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과 인보증이 있더라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법인에게도 인보증을 선 개인에게도 강제 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께서 판단하기에 직영 본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3기 연체 시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상환 특약을 활용해서 미납금에 대한 지급 명령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인테리어 지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다가 미래의 임대료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결국 임대인분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꼬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차임 연체 시 지연 손해금의 발생과 3기 차임 연체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등을 고지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계약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네 번째, 임대료를 지속 미납 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 명령 신청이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합니다. 또는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하고 미납 임대료, 지연 손해금, 인테리어 지원금을 상환 청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좋은 방법이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 주신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임대차 갈등이나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